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새 법무장관 후보로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도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3명을 덮쳤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동을 영상으로 올려 문제를 일으킨 미국 유튜버에게 한인 갱단 소속 남성들이 응징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LA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전동화 전략 모델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오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성매수 의혹이 불거진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성매수 의혹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즉각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낮 SNS X에 글을 올려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의 중요한 인수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CNN에선 맷 게이츠의 또 다른 성매수 의혹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지난 2017년 한 파티에서 17살 여성과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CNN은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여성이 이런 내용을 증언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성관계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추가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글을 올려 사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사퇴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최근 당선인 측은 벤스 부통령 당선인까지 투입해 공화당 내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게이츠를 낙마시키는 대신 나머지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후속 작업이 순탄하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성폭행 의혹으로 또 다른 뇌관인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직설적인 질문에도 자신은 거듭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id you sexually assault a woman in Monterey, California? I have, as far as the media is concerned, I'll keep this very simple. The matter was fully investigated, and I was completely cleared, and that's where I'm going to leave it. Thank you very much. 여기에 게이츠를 대체할 새 법무장관 후보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성비위 내각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공석이 된 법무장관에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사퇴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차기 미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똑똑하고 강인하며 법무장관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투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본디 전 법무장관은 지난 1991년 검사로 임명돼 2010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에 올라 지난 2019년까지 재직했으며 사형제와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유세에 나서는 등 법조계 인물 가운데 트럼프 최측근으로 꼽히며
오랜 기간 폭스뉴스 등에서 고정 패널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강조해오던 미국 증권위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5시 현재 9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9만 5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오늘은 10만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친가상화폐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대선 이후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Members of his family have also set up investments and a crypto company. So it isn't really that much of a surprise given expectations that a new Trump presidency will see lighter touch regulation towards crypto.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강조해오던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 자본 조달 지원, 그리고 시장 효율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갠슬러 위원장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그를 해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 내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까지 나오면서 가상화폐 업계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 3명이 차량에 치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판비치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록사치 인근의 서던 블러바드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앞차를 앞지르려던 SUV 차량이 핸들을 과도하게 돌렸고 당시 도로 옆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경찰관들은 공중으로 튕겨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he overcompensated, got off the road, and then struck all three of the motor officers, at which time all three went airborne in different directions. 조사 결과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당시 제한 속도인 시속 55마일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음주나 약물 사용 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수백 명의 법 집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된 경찰관 2명을 검시소로 이송하는 추모 행렬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미국 유튜버를 향해 한인 갱단이 남긴 경고 메시지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한인 갱단 소속이라고 밝힌 남성들이 최근 논란이 된 조니 소말리를 향해 응징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소말리가 아시아인을 모욕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며 미국으로 돌아오지 말 것과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조니 소말리는 지난 9월 한국의 역사문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 소말리는 지난달 31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현재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고위 간부가 사망을 위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두모 엘멘초의 사회인 크리스티안 페르난도 구티에레스 오초아가 가짜 신분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던 도중 국제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티에레스 오초아는 지난 2014년부터
카르텔에서 활동하며 약 4만 킬로그램의 메스암페타민과 2천 킬로그램의 코카인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과거 구테레스 오초아가 엘멘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죽음을 위장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엘멘초를 펜타닐 제조와 유통 혐의로 기소했지만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으며 엘멘초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동부 지역에서는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수백만여 명의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펜실베니아와 뉴욕, 뉴저지 그리고 메릴랜드 등 일부 동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릴 수 있으며 특히 버지니아주에서는 눈과 소나기를 동반한 악천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Yeah, it's been a really steady day. It's been, from this first thing this morning, snow shovels, ice melt. Everybody seems to be picking up a bag of either that or one or the other. Well, since we have inclement weather coming up and the precipitation is going to be in the form of snow, we look to get our shovels ready, rock salt ready, calcium ready, because not only do we handle our home, but we have a business that we do snow plowing and snow removal for. 당국은 추수감사절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에게 도로가 얼어붙어 매우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다며 운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펜실베니아주 북동부 지역과 뉴욕 캐스킬 남부 지역에서 최소 4피트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서부 최대 자동차 박람회 LA 오토쇼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전동화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흐름 속에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브랜드의 친환경 차량들이 대거 공개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현대차의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으로 활용성을 늘리고 자체 기술을 통해 전기차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주행거리를 300마일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도 전면에 나서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It has a really spacious interior, but also a sleek, aerodynamic exterior that is really going to resonate with customers. Ioniq 9, every trim level is going to have 300 plus miles of range, and it will also have extremely fast charging times. 도요타를 비롯해 제네시스,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도 각각 신모델을 공개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친환경 자동차였습니다. 올해 오토쇼엔 전 세계 30여 개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여 전동화 시대를 주도할 신차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수소 전기차와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차량들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It's interesting. I mean, it continues the themes that they set forth in a couple of concepts several years ago. So it's good to see it brought to production. EV 라인업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아차는 EV9 GT와 신형 스포티지를 앞세웠습니다. 고성능 모델과 상품성을 개선한 기존 모델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t is a perfect example of how Kia likes to give options to any kind of buyer. So we have a gasoline-powered engine that as the base model. Then we have a hybrid version, which is actually the most fun one to drive, has the most power and horsepower. And then a plug-in hybrid, which gives almost 40 miles of full electric range before the engine turns on. So the Sportage it's kind of like a multi-tool. You can open up and have lots of different functions and lots of features, all from one machine. 앞으로 10년 뒤엔 전 세계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토쇼에선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된 친환경 신차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전동화 시대를 맞이한 자동차 산업의 본격적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무선 충전 도로가 UCLA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UCLA는 전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캘리포니아 최초의 무선 충전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도로에 매립된 충전 패드에 전력을 연결한 뒤 전기 차량 아래에 장착된 수신기가 에너지를 받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로 작동되며 충전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버스, 트럭 같은 여러 차종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LA는 해당 도로로 캠퍼스 인근 버스들이 더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고 승객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UCLA 무선 충전도로는 웨스트우드 플라자 교차로와 머피홀 사이에 4분의 3마일 길이로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UCLA가 2028년 올림픽 동안 선수들이 머물게 될 선수촌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앞으로 4년 안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전국 레스토랑에 유통된 간 소고기 제품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울버린 패킹사의 그라운드 비프를 섭취한 후 미네소타주에서만 15건의 대장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조사 결과 샘플에서 이콜라이 대장균 양성 반응이 확인돼 16만 7천 파운드의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The tools we have to identify and investigate these outbreaks have really been improved in recent years. And so that means that we're better able to identify outbreaks that are occurring. The reality is that, 10 years ago, there may have been some of these events that never would have gone noticed.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14일로 표기된 신선 제품과 10월 22일 생산된 냉동 제품으로 USDA 검사 마크에 EST2574B라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이 일부 레스토랑 냉동고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대장균 감염 증상으로는 심한 복통과 설사, 발열, 그리고 구토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이후 3일에서 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한 해안 절벽에서 추락한 남성이 구조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커비치에서 한 남성이 하이킹을 하던 도중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 절벽 중간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헬리콥터를 통해 해변가로 옮겨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떤 경위로 절벽에서 추락했는지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사일을 또 발사할지는 전적으로 미국 등 나토 회원국에 달렸다면서 발사에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국영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는 현지 시각 21일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ши ракетчики назвали ее «Орешник». Испытания прошли успешно. Цель пуска. 당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이었다고 직접 정정하고 나선 겁니다. AP통신도 익명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나토 회원국으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은 미사일로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또 이번 미사일은 개발 중인 가장 최신의 극초음속 형태라면서 막을 방법도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받은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쿠르스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의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데 이어 대인 지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들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한 대표가 불필요한 자중 질환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들. 침묵하던 한 대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분열을 조장할 필요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거듭 가족 이름인데 직접 해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다시 말문을 연 겁니다. 하지만 가족 이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당원 내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아내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하지만 친윤계는 즉각 가족이 안 했다고 못하고 말을 빙빙 돌렸다. 가족 여론 조작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공개적인 조사 요구에 이어 빨리 털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당대표에게 마감 시한을 못 받고 그때까지 해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서 대외적으론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불거진 친윤 친한 갈등 국면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주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법을 고치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한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을 적용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1심 선고 직전 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대표 2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사라지거나 당선 무효형 기준이 상향되면 이 대표에게도 바뀐 새 법이 적용돼 처벌이나 의원직 박탈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가 상승만 감안해도 당선 무효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 측도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안에 적시했다며 재판에 맞추려 했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과 달러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 수입차를 몰고 자녀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한 고액 체납자의 집, 비닐이 씌워진 김치통 안에 5만 원권 다발이 들어차 있습니다. 서랍과 옷장 속에도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92살인 이 체납자는 땅을 팔고 난 뒤 2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빼돌린 재산은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집도 자녀 명의로 해놨다가 세무당국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억 원의 부가세를 체납한 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는 최근 강원랜드 슬롯머신에서 수억 원의 당첨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밀린 세금 납부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자녀 유학 자금 명목으로 고액의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싼 와인을 사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에게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야, 세금 대파브리스 안 낸다고 했어. 하지만 집안에서는 수억 원대의 그림과 명품 가방 등 고가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억 원을 체납한 한 건축업자는 20여 종의 코인을 가족 명의로 구입해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늘면서 이들로부터 올해 하반기 287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690여 명에 대해 집중 추적을 벌여 올해 10월까지 모두 2조 5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프랑스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백의 눈이 내리는 파리, 날리는 눈송이로 희뿌옇게 보이는 에펠탑 앞에서 시민들은 기꺼이 눈을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프랑스 기상청은 수도권에 1에서 5cm, 지역에 따라 20cm까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이례적인 폭설에 시민들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교통과 전력망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파리 샤르드골 국제공항에선 많은 항공편이 지연 혹은 취소됐고 고속철도 떼제베와 열차 일부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고 도로 정체도 평소의 3배가 넘는 337km에 달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선 강풍까지 불어 23만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설에 프랑스 당국은 사고 방지를 위해 에펠탑 전망대 운영도 22일 오후 1시까지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키이우에 번화가를 급습해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 서부 공군사령부는 SNS를 통해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의 여군은 어깨에 휴대용 방공 미사일 발사대를 짊어지고 무언가를 조준하고 있고요. 표적이 가까워지자 자세를 고쳐 잡더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발사 후 두 손을 모아 명중을 기도했는데 이내 멀리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영상 속 여군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다는데요. 전쟁이 발생하자 미사일 부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우크라이나의 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25번째 생일을 맞은 오늘의 주인공, 무슨 이유인지 긴장한 듯한 표정인데요.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친구들이 주인공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무언가를 그녀에게 뿌리는데요. 다름 아닌 계피가루입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덴마크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25살까지 미혼이면 계피가루를, 30살까지 미혼이면 후춧가루를 뿌린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곳을 떠돌며 생활하던 향신료 상인들은 수입이 좋아서 생업에 매진하느라 대다수가 독신이었고 이들을 후추소년, 후추소녀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며 이 명칭을 나이든 독신자라는 의미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색 전통은 평균 결혼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가족과 친구들이 즐기는 장난으로 남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과 가장 작은 여성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는 무려 152cm인데요. 키 215.16cm인 튀르키예 출신 루메이사 겔기와 키 62.8cm인 인도 출신 조티 암지가 만난 것입니다. 조티 암지의 키는 루메이사 겔기의 무릎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요.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단횡단. 사람도 아닌 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차량이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갑자기 경차 한 대가 중앙선 분리봉 틈을 비집고 나오더니 잽싸게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두 줄 황색 실선에 분리봉까지 설치된 도로인데 차량이 무단횡단을 감행한 건데요. 저러다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는 건지 도로에 무법자가 따로 없죠. 돌발 상황을 직접 맞닥뜨린 운전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물론이고요. 다치기도 했다는데 가해 운전자는 아무 조치도 없이 가버렸다며 괘씸해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어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귤 5kg을 주문했는데 4.5kg만 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제주의 한 업체에서 귤 5kg을 주문했고요. 받고 나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4.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각 업체에 문의했는데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업체 측은 귤 상자에 5kg을 가득 담으면 귤이 눌러서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어서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하기 때문에 4.5kg만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소비자 입장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애초에 귤 5kg이 들어가는 박스에 넣었어야 한다. 귤을 4.5kg만 담았으면 4.5kg 값만 받아야 한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바나나 한 개를 벽에 붙인 예술품이 우리 돈으로 86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가격인데 대체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산 걸까요? 경매가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요. 바로 옆 흰 벽면은 회색 테이프로 붙인 바나나가 보입니다. 단순한 바나나는 아니고요.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였고 당시 한 행위예술가가 바나나를 떼어내 먹으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작품 속 바나나는 경매 직전 맨해튼의 한 과일 가게에서 35센트, 우리 돈 500원에 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에 수십억 거액을 쓴 낙찰자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중국 출신의 가상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이 구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겐 바나나와 접착 테이프 각각 1개, 그리고 바나나가 썩을 때마다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와 진품 인증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로변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모여있는 곳 맨홀인데요. 한 여성이 밤길을 걷던 중 그만 여기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자세히 보니 깊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깊어 보이는데요. 지상에서 무려 5, 6m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여성은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고요. 주위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듣고 신고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소방사 다리에 줄을 매달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가 이뤄졌는데 쉽지는 않았는지 구조에 1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맨홀에 빠지면 위험하게 떨어져 중상을 입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결과로도 이어지는데요. 마침 도와달란 소리를 들은 행인도 있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으니 이 정도면 천운일 수 있겠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